그리고 이제 이런 손흥민 선수를 명실상부한 전 세계 최고 구단인 레알 마드리드가 노리고 있습니다. 7월자 트랜스퍼 마켓 기준으로 손흥민은 전 세계의 모든 축구 선수들 중 만 29세의 나이로 한정했을 때 가장 가치가 높은 선수에 그 이름을 올렸습니다. 그의 몸값은 자그마치 7,500만 유로로 하나로 환산했을 때 무려 1,017억에 달하는 거금인데요. 이는 전 연령대의 선수로 시야를 넓혀도 전 세계에서 20위 안에 드는 것으로 손흥민 선수는 이미 명실상부하게 전 세계적으로 가치를 인정받은 월드클래스 선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몸값을 환산하는 기준은 단순 실력뿐 아니라 마케팅 측면, 그리고 앞으로의 남은 선수 생활을 고려하기 위해 나이도 많이 반영되는데요. 사실 적은 나이라고는 볼 수 없는 손흥민 선수가 이렇게 높은 순위에 올라 있다는 것, 그리고 동나이대에서는 따라올 수 없을 만큼 압도적인 1위를 차지하고 있다는 것은 적어도 지금으로서는 그가 이미 명실상부한 전 세계에 손꼽히는 선수라는 것을 다시 한번 방증하는 지표일 것입니다. 몸값 시외의 지표에서도 손흥민 선수는 이제 명실상부하게 한국과 아시아를 넘어 세계 최고의 축구 선수 중 한 명으로 우뚝 섰습니다. 그는 2021-22 시즌 프리미어리그 득점왕을 차지하는 영예를 누렸고, 이는 대한민국의 어떤 아시아 국가에서도 이룩한 적 없는 위대한 업적일 뿐만 아니라 전 세계로 눈을 돌려도 프리미어리그에서 득점왕을 차지한 나라는 자국인 잉글랜드를 포함해 13개국밖에 되지 않은 참으로 믿을 수 없는 업적입니다. 이런 믿기지 않는 활약을 하며 1년을 보낸 손흥민 선수이기에 유럽 빅클럽들의 많은 구애가 이어지고 있는 것은 사실 당연한 일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유럽 클럽들이 톱레벨의 선수를 영입하는 데 있어서는 현재의 경기력 이외에도 많은 사항들이 고려되는데요. 그 선수가 선수 생활 동안 그 선수를 괴롭힌 부상 이력들을 가지고 있는지, 몇 시즌에 걸쳐서 꾸준한 능력을 보여주었는지, 경기 외적으로 사생활적인 측면에서 자주 구설수에 오르며 잡음을 일으키는 선수인지, 다른 환경에서도 빨리 적응을 할 수 있는 성격을 가지고 있는지, 마지막으로 특출한 스타성을 갖춰 흥행 요인이 되는지 등 여러 가지 것들이 있습니다. 구단들은 선수단 한 명의 영입에도 시즌 전체의 예상과 맞먹을 만한 엄청난 거금을 써야 하는 만큼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결정을 내려야 하는 것은 사실상 필수라고 할 수 있는데요. 손흥민 선수는 앞서 언급한 이 모든 것들에 충분히 부합하는 선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부상 이력에서 손흥민 선수는 반복되는 팔골절 부상으로 몇 주가량 결장한 것을 제외하면 10년이 넘는 그의 커리어 동안 치명적인 부상이라고 일컬어 질만한 것들이 딱히 없었습니다. 또한 그런 부상조차 무릎인대 파열이나 다리 골절과 같은 축구에 필요한 실질적인 운동 수행 능력에 지장을 줄 만한 부상도 아닌 만큼 이것은 그의 향후 남은 선수 생명에도 긍정적인 시그널로 보여지며, 스포츠과학의 발달로 축구 선수 생활이 점점 길어지는 추세인 것을 미뤄보았을 때 앞으로도 손흥민 선수가 최소 몇 년간은 좋은 활약을 보여줄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되는 부분입니다. 따라서 손흥민 선수를 영입하고자 하는 구단의 입장에서도 손흥민 선수는 나이 대비 가장 리스크가 적은 선수 중에 한 명일 것입니다. 다음으로 선수 생활 내내 얼마나 기복 없이 꾸준한 모습을 보여주었는가 하는 지속성 부분에서도 손흥민 선수는 아주 탁월한 선수입니다. 손흥민 선수는 그의 프리미어리그 첫 데뷔 시즌이었던 2015-2016 시즌을 제외한다면 그가 프리미어리그에 데뷔한 이래로 6시즌 연속 두 자릿수 득점을 기록하고 있는데, 손흥민의 가장 큰 경쟁 상대 중 한 명이자 7시즌 연속 두 자릿수 득점을 기록한 사디오 마네가 올 시즌을 끝으로 프리미어리그를 떠나는 지금 손흥민보다 더 꾸준하게 리그에서 좋은 득점력을 보여준 윙어는 단 한 명도 없다고 할 수 있습니다. 사실 이 분야에서는 현재 프리미어리그 윙어들 중에는 손흥민과 같기는커녕 비슷한 수준의 선수도 찾기 어렵습니다. 유럽 최고 수준의 클럽이 공격력 보강과 득점력 증대를 위해 영입을 한다면 손흥민보다 확실한 경쟁력을 보장할 수 있는 선수는 거의 없다고 판단되는 부분입니다. 마지막으로 경기력 외적인 부분에서도 손흥민은 유럽 빅클럽들에게 확실히 구미가 당길 만한 상품입니다. 손흥민은 새로운 환경에서의 적응을 누구보다 더 잘하는 선수입니다. 그는 7년 전 독일 분데스리가에서 프리미어리그로 이적했을 당시에도 비영어권 국가 출신의 이적생들 가운데 영어 테스트를 가장 먼저 통과한 우수한 언어 습득 능력을 보여준 것으로 유명합니다. 많은 스페인어권 선수들은 몇 년 동안 선수 생활을 영국에서 보냈음에도 영어가 서툰 경우가 덜어 있는 것을 봤을 때 그의 축구회적인 노력과 언어적 재능 역시 탁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많은 토트넘 핫스퍼의 코칭 스태프와 동료들은 손흥민 선수가 항상 긍정적이고 웃음을 짓는 선수이며 팀원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가져오는 선수라고 여러 차례 같은 이야기를 한 적이 있는데요. 손흥민 선수의 특유의 친화력과 밝은 성격은 그 스스로가 영국 생활을 잘 보내도록 만들었을 뿐 아니라 팀에 새로 이적하게 된 선수들의 적응을 돕거나, 축구라는 팀 스포츠 특성상 항상 팀원 간의 화합과 조화가 필요한 부분을 잘 채워주어 그가 속한 팀마다 더 나은 퍼포먼스를 보여주게 하는 데 일조했습니다. 실내로 토트넘 핫스퍼에 이번 시즌 합류한 손흥민 선수의 팀 동료 에메르송은 인터뷰를 통해 다음과 같이 밝혔습니다.
새로운 구단에서의 적응을 가장 잘 도와준 선수가 손흥민 선수였으며 영어의 서툴은 자신을 위해서 자신의 나라 말로 인사를 해주면서 긴장을 풀고 팀에 잘 녹아들 수 있도록 도움을 주었다는 것이죠. 이러한 손흥민 선수 특유의 친화력과 적응력은 설령 그가 활약하는 무대를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에서 다른 국가의 축구 리그로 바꾼다고 할지라도 크게 문제가 되지 않을 것임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손흥민 선수를 명실상부한 전세계 최고 구단인 레알 마드리드가 노리고 있습니다. 영국에 본사를 두고 있는 전 세계 최대의 온라인 베팅 거래소를 운영하는 도박회사 베페어는 손흥민의 다음 클럽으로 레알 마드리드가 가장 유력하다고 말했으며 그의 레알 마드리드 이적 배당을 불과 5배로 책정했습니다. 이는 앞으로 한 달여 가량 남은 이적 기간 동안 어떻게 될지 모르는 어떤 선수의 다음 행선지를 놓고 매긴 배당치고는 상당히 괜찮은 편이라고 할 수 있고 실현 가능성이 높은 일이라고 평가한 것인데요. 사실 레알 마드리드 이외에도 손흥민을 분데스리가 시절부터 영입 시도했다고 이미 여러 차례 밝혀왔던 리버풀의 클롭 감독이 손흥민 선수의 소속팀 토트넘이 이번 시즌 유럽 챔피언스 리그에 진출하지 못했다면 1,000억 이상의 거금을 투자해 손흥민 영입을 추진하려 했다는 사실은 이미 너무나도 유명한 일입니다. 하지만 그런 실제로 오퍼 직전까지 갔었던 리버풀의 배당도 15배인 것으로 미루어 보았을 때 손흥민 선수의 레알 마드리드 이적 가능성이 그 어느 때보다 높아 보이는 것은 명백한 일처럼 보입니다. 레알 마드리드가 당장 손흥민을 필요로 하는 근거로는 물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무엇보다 눈여겨봐야 할 부분은 바로 손흥민 선수와 나란히 영입 대상 후보에 올라있던 대상들은 모두 재계약을 맺었다는 것이죠. 실제로 레알 마드리드는 몇 년째 공들여 영입하려고 시도했던 1순위 영입 대상이자 전 세계에서 가장 몸값이 높은 선수로 평가되고 있는 킬리안 음바페를 놓치고 말았는데요. 음바페는 손흥민 선수와 동포지션에서 뛰는 선수로 레알 마드리드는 몇 년 동안 음바페를 주시해왔지만 음바페는 이번 여름 축구 선수 전 세계 1위 연봉의 자리를 갱신하면서 파리 생제르맹과 재계약을 체결했습니다. 또 다른 잠재적인 영입 대상이 될 수 있는 리버풀의 모하메드 살라 역시 리버풀 최고 주급을 갱신하면서 오랜 협상 끝에 얼마 전 재계약을 맺었는데요. 레알 마드리드는 올 시즌 내내 측면 자원에서 뛸 수 있는 높은 수준의 윙어를 영입하기를 바란다고 공공연하게 밝혀왔습니다. 하지만 현재 손흥민 선수와 어깨를 나란히 견줄 수 있는 선수는 전 세계에서 음바페와 살라 이 두 명밖에 없다고 봐도 무방할 만큼 이 두 선수가 레알 마드리드로 이적할 가능성이 사라진 지금은 손흥민 선수의 이적설이 그 어느 때보다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 것이 사실입니다. 실제로 스페인 매체 엘 푸트볼레로는 레알 마드리드가 손흥민을 끌어온다면 여름 이적 시장에 거대한 혼란을 야기할 거다라고 밝히며 유럽 챔피언의 결정에 따라 시장이 요동칠 거라고 단언했습니다. 손흥민이 만약 이적한다면 연쇄적으로 여러 곳에서 움직임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며 손흥민의 레알 마드리드 이적설에 대해서 상당히 이목을 집중하고 있는 것인데요. 대한민국과 영국뿐 아니라 손흥민 선수가 이미 전 세계에 널리 알려진 슈퍼스타이자 월드클래스 선수라는 것을 다시 한번 알 수 있는 순간이었습니다. 손흥민 선수의 이번 이적 가능성이 높은 두 번째 이유로는 레알 마드리드에서 뛰고 있는 비니시우스 선수의 스페인 시민권 획득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점인데요. 레알 마드리드가 속한 스페인 라리가는 노니우 규정을 적용해 선수 명단 25인 안에 유럽 국적이 아닌 선수를 오직 단 3명만 넣을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유럽 국적이 아닌 손흥민 선수가 아무리 좋은 활약을 보여준다고 한들 손흥민 선수가 레알 마드리드로 이적하게 된다면 필수적으로 다른 비유럽 국적 선수 한 명을 임대나 이적시켜야 했었기 때문에 레알 마드리드 이적은 쉽지 않을 것이라는 의견이 많았는데요. 최근 스페인에서 꾸준히 몇 년간 활약을 해온 브라질 국적의 비니시우스 선수가 이번 여름 스페인 시민권을 취득할 수 있는 가능성이 생기면서 손흥민 선수를 위한 비유럽 국적 쿼터 한 자리가 생기게 될 가능성이 높아진 상황입니다. 하지만 레알 마드리드가 손흥민을 간절히 원하는 만큼 손흥민 선수의 현 소속팀 토트넘 역시 손흥민을 핵심 선수로 간주하고 있기 때문에 토트넘이 생각하는 액수 이상으로 레알 마드리드가 제시하지 않으면 이적이 쉽지 않을 것이라며 전문가들은 점치고 있는데요. 불과 몇 년 전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의 구단 첼시에서 에덴 아자르 선수를 영입할 때 옵션 포함 2천억 원을 지불한 만큼 이번에 손흥민 선수를 영입할 때도 마찬가지로 그에 준하는 이적료가 필요할 수도 있다는 충격적인 전망까지 내놓고 있습니다. 이적 시장 마지막 일은 8월 31일로 아직 한 달이 넘게 남아 있습니다. 명실상부한 세계 최고의 선수 중 한 명으로 거듭난 손흥민 선수는 어떻게 결정을 내리게 될까요? 이 시점 손흥민 선수의 귀추에 잉글랜드와 스페인 그리고 전 세계가 주목하고 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 무궁화 통신이었습니다. 구독을 해주시면 앞으로도 흥미있고 새로운 대한민국 소식들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